악귀가 씌었으니. 지난 여름 경기도 시흥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딸이 악귀가 씌었다는 이유로 어머니와 오빠가 딸을 무참히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저희가 오늘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보시겠습니다. 엄마와 오빠와 딸이 그날 저녁에 함께 있었죠. 특정 종교 단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일종의 종교의식을 가졌다고 합니다. 집회라는 이야기를 하면서요. 그런데 악귀가 갑자기 씌었다면서 이 종교의식을 갖고 기도를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이 엄마라는 사람이 내가 조만간 세상을 하직할 것 같다 이런 횡설수설을 하는 가운데 갑자기 애완견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이유는요. 악귀에 씌었다는 건데요. 상황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갑자기요. 이 애완견을 죽이다가 이 오빠가 여동생의 눈빛이 이상하다고 이야기를 함과 동시에 너무나 참혹하게 엄마와 오빠가 피를 나는 딸을 살해하는 여동생을 살해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는데 무슨 공포영화에나 나올 법한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결국은 종교 때문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정신적인 이상 때문에 해야 될지 저희는 판단이 참 불가해요. 어떻게 보세요? 네, 결국은 이제 이 기소가 됐습니다. 예. 살인죄하고 사체 훼손으로 기소가 됐는데 예. 어머니 같은 경우는 지금 무죄를 선고를 받았고 네. 그렇죠. 오빠 같은 경우 징역 10년을 받았는데 네. 어머니 같은 경우는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전혀 없다고 법원에서 판결한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상황상 봤을 때는 악기라든지 뭐 종교 이런 것들이 예. 이제 상당히 믿었는 걸로 보이고 어머니 지금 엄마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이거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심신상실 상태를 인정해가지고 예. 무죄를 선고하는 경우는 정말 정신 자체가 아예 없다라고 봐야 될 정도로 그렇죠.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한 거는 아마 심신상실 분별 상태가 아예 없다고 판단해서 치료 감호만 지금 하는 걸로 됐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서울고등법원의 판결 내용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1심도 무죄인데 2심에도 무죄가 나왔어요. 어머니가 뭐라 그랬냐? 피고인, 엄마 얘기입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신의 사자로서 하늘의 부름을 받고 올라가야 하는데 악귀가 있어 이를 죽이지 않으면 자신이 죽는다고 생각해 방어하기에 범행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심신상실 상태에서 범행한 걸로 인정됐다라고 법원이 1심도 2심도 이렇게 판단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진짜 이 어머니가 뭔가 이상한 종교에 빠져가지고 악귀, 뭐 신의 사자, 신의 기지 이런 거에 빠져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그 아들의 진술을 이렇게 좀 자세히 네. 보면요. 네. 그 어머니가 보면은 이제 3일 전부터 금식을 다 시켰다는 거예요. 네. 가족들을 금식을 시키고, 네. 근데 몰래 이제 그 자신과 여동생은 이제 음식을 먹었다고 하는데, 네. 어머니는 이제 계속 금식을 요구를 했었고, 그리고 그 어머니가 그 무속인 출신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면서 네. 조금의 정신적인 이상 증세가 조금 아. 있었는데 사실은 뭐 병원에 치료를 받는 이런 조치는 예. 없었고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종교에 의지를 하게 되고 그 종교가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조금 어떤 사이비 종교인 것 같아요. 예. 그런 상황 속에서 사실 그날 또 예배를 계속 이렇게 봤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계속 한 6시간 동안 예배를 보는 상황에서 예. 이제 갑자기 그 강아지가 뭐 짖고 하니까 저 강아지가 악귀가 걸렸다. 네. 하다가 이제 그렇게 무참히 했고 또 그 상황에서 여동생이 눈빛 좀 이상하다. 네. 해서 바로 여동생을 어떤 육신을 상당히 이제 훼손하는 네.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졌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걸로 보면 실제로 이제 그 아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느 정도 뭐 진술이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한데 네. 그 어머니의 어떤 행태를 보면 저 어떤 상당히 좀 정신적으로 네. 심신미약 상태에서 일을 저지른 흔적들이 많아요. 네. 근데 그게 하나의 종교적인 것과 겹쳐지면서 상당히 자기 확신으로 좀 나타났던 네.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1심과 2심에서 상당히 무죄를 줬고 일단 치료 감호를 선고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살해에 가담한 그 피해자의 오빠는 징역 10년형을 받았단 말이에요. 사실 저 상황만 보고 있으면 제정신이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머니는 무죄, 심신미약, 심신이 어떻게 보면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무죄다. 국민정서법상으로는요, 이게 솔직히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네. 형법상으로는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라고 해서 지금 무죄를 판결을 했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는 살인을 주도한 분인데 네. 어떻게 심신이 미약하다고 해서 죄가 없다라고 판결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네. 보면 이제 법의 불비 상태 때문에 나온 판결인데요. 예. 이번 판결을 통해서 아무래도 조금 이 법에 네. 보완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사각지대가 듭니다. 있는 게 아닌가. 왜냐면 지금 무죄라고 이 판결이 나자
지금 SNS상에 들끓고 있어요. 누리꾼 반응을 저희가 조금만 소개해드린다면 심신미약으로 무죄? 그런 사람이 왜 병원에 있지 않고 집에서 살았을까라는 의문이 든다. 이 말 정말 모두가 공감할 것 같습니다. 이러다가 인천 초등생 살해 피의자들도 심신미약으로 무죄 판결 나겠어. 이 부분도 저희가 조금 뒤에 소개를 시켜드릴 텐데 정신이 이상하다면 자식을 죽였는데 심신미약으로 무죄? 그 딸은 엄마가 심신미약이니 절 죽여도 이해합니다라고 했을까요? 앞서 짚어주신 대로 법에 사각지대가 분명히 있는 거죠. 사각지대라고 할 수도 있지만 예. 그러니까 범죄가 되려 그러면 범죄 요건에 해당해야 되고요. 네. 위법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그 사람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8살짜리 아이가 범행을 저질렀다면 이 무죄가 됩니다. 범행 자체가 안 되고 자다가 있다가 잠꼬대 하다가 사람을 죽이는 경우는 사람의 행동으로 보지를 않거든요. 예. 마찬가지로 법원에서 쉽게 무죄를 주지 않는데 예. 책임이 지금 없다라고 판단한 건데 예. 아마 어머니 행동이 기억은 하더라도 아주 정신적으로 큰 문제가 있다고 감정 결과가 된 걸로 보입니다. 1심, 2심 공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통상은 미약하다 해서 그렇죠. 감경하는 게 감경이. 일반적인데 네. 무죄를 줄 정도면 네. 아마 어머니도 그렇고 옆에 아들도 그렇고 이 두 사람의 증언이라든지 임상의 감정 결과 아예 생각 자체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무죄가 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티즌 반응 보시면 저희가 3개만 제가 딱 뽑아온 건데 뭐 댓글이 엄청납니다. 전부 다 이제 법원을 좀 비난하는 쪽에 그런 댓글들이 많은데 이런 생각도 반대로는 들어요. 왜냐하면 박지훈 변호사 아시겠지만 이 심신상실 이걸로 무죄를 주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거의 없는데 이번에 1심, 2심 다 공이 무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제가 방송을 해서 말씀을 좀 자세히는 못 드리는데 이 살해 방법은 너무 잔혹합니다. 과연 엄마가 제정신이었으면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을까? 오죽하면 법원이 무죄를 내렸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이현정 의원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건 현장을 들어갔던 형사들도 지금 네. 트라우마에 상당히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 아마 그 어떤 형사 같은 경우는 자기가 20년 형사 생활을 하면서 예. 이렇게 참혹하게 네. 어떤 살해한 흔적은 처음 봐서 지금도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해요. 그럴 것 그만큼 같아요. 그 현장에서 감식을 했던 경찰들마저도 그만큼 어떤 잔혹하다 할 정도로 네. 당시의 상황 자체를 보면 이 도저히 어떤 사람이 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모와 자식 간의 어떤 그런 상황인데 그걸 했고 또 이 어떤 강아지 같은 경우도 그 하는 죽이는 방법을 보면 굉장히 잔인한 방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아마 이게 결국은 물론 본인의 심신장애도 있지만 이 심신장애 상태가 가속화된 게 사실 어떤 사이비 종교의 사실을 이제 굉장히 심취하면서 네. 복합적으로 했던 게 아니라 최근에 이와 관련된 사건들이 꽤 많습니다. 많죠. 또 뭐 최근에 뭐 진돗개 뭐 예. 누린다고 이런 거라든지 등등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잔혹 범죄들이 보면 예. 그냥 단순히 어떤 정신미약 상태가 아니라 예. 이 정신미약 상태 플러스 사이비 종교. 사이비 종교. 여기에 연결되면서 결국은 이게 어떤 뭐 심판이라든지 뭐 그런 행위를 통해 나타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종교의 어떤 그런 상황들 자체가 심각해지고 네. 정신적 상황가 심각해지면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그런 저는 아주 대표적인 사건이라 네. 보거든요. 저는 솔직히 좀 참담한 심정이 드는 게 사실 이 가족이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정상적인 직장 생활을 하고 이제 오빠라는 사람도 직장인인데 그 정도로 심신미약이면 보통 생활이 불가능했다는 이야기고 그러면 주변에서도 그런 어떤 이상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지 못했을까? 왜 주변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서야 심신미약이니 무죄를 선고한다는 이런 판결이 내려졌을까? 정말 참담하거든요. 주변에서 그만큼 무관심의 대상이었는지도 궁금하고 아버지나 오빠의 어떤 역할론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한 사람이 범죄에 이르는 과정에 그 있었던 어떤 이제 예. 증언자들, 목격자들이 있을 텐데 이런 사람들의 이제 역할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무죄라는 것 때문에 죄가 없다, 뭐 이렇게 이제 인식이 되지만 예. 실제로 무죄를 선고를 하면서 동시에 이게 치료 감호를 명령을 했어요. 치료 감원.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니까 예. 죄가 없으니까 나가서 사회생활을 하라라고 판단을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예, 살인으로 보기에는 정신 상태가 너무 이 제정신이 아니어서 살인으로 처벌하기는 어렵지만 이 사람은 제정신이 아니니까 치료 감호를 받아야 된다. 그런데 이제 그 치료 감호라는 것이 이제 이 기간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이렇게 치료 감호를 하고 과연 사회로 돌려보내는 것이 맞느냐 네.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논쟁이 좀 새로운 이 대안이 좀 마련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악귀가 씌었다. 이 사이비 종교 때문에 가족을 살해한 사건인데 저희가 오늘 그래서 또 유사 사건이 있는지 찾아봤습니다. 아까 이현정 의원이 말씀하신 진돗개 관련 살인 사건. 그게 바로 이건데요. 2014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역시 주부가 남편과 종교 문제로 갈등이 있었죠. 아이고, 3살입니다.
3살짜리 아들을 악기가 씌웠다며 반년간 상습적으로 폭행해서 결국 사망했는데 야산의 시신까지 유기했다가 나중에 다시 화장을 합니다. 그런데 아들이 실종됐다 이렇게 허위 신고까지 했던 사건인데 이 사건도 알고 보니까 뭐 진돗개를 숭배하는 그런 사이비 종교에 빠져 있었다고. 그러니까 종교 부분이 지금 유사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방금 봤던 딸을 사망한 사건하고 유사한데 이게 남편하고 헤어져가지고 어떤 성인들이 모여 있는데 네. 진돗개를 숭배하는 단체, 그래서 네. 이거 종교 단체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요게 이제 입주를 하면서 결국은 그 리더라고 보면 되겠죠. 리더가 이 애가 3살짜리 애가 악기에 씌여 있기 때문에 네. 결국 뭐 악기를 좀 빼야 된다고 하면서 결국은 사망을 하게 된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종교라는 그릇된 믿음 네. 때문에 그 믿음이 자식도 살해하게 되는 아주 끔찍한 사건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끔찍한 사건 또 하나 있습니다. 감기 걸린 것도 악기가 씌운 거라는 이런 부부가 있었는데요. 박 씨 부부의 이야기죠. 3남매가 독감을 앓았습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마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울에서 구원하리라. 성서 내용인데요. 이걸 멋대로 해석을 해서 딸이 10살, 첫째 아들이 8살, 둘째 아들이 5살인데 허리띠와 파리채 등으로 폭행당해서 숨졌다. 성서를 제멋대로 해석해가지고 이거는 심심이야기라고 볼 수는 없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잠언에 있는 그 글귀인데. 잠언. 네. 이걸 이제 아마 독자적으로 그냥 해석을 해서 저런 식으로 이제 그 행태를 하다가 결국 이제 저런 사고가 벌어졌는데요. 지금 보면은 예전에 보면 이제 사이비 종교들이 꽤 많습니다. 아까 진돗개 나왔듯이 네. 네. 그 진돗개 같은 경우는 그 아파트 빌라 자체 하나를 전체 그 신도들이 다 거기에 집단 거주를 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진돗개를 유모차에다 태워 다니기도 하고 네. 애들은 유모차 안 태워 다니면서 진돗개는 이제 유모차 태워 다니면서 누구님 그러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아마 주변에서 보면서 굉장히 이상하게 봤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우리가 오대양 사건이라든지 뭐 등등 이런 걸 보면 집단 자살한다든지 이런 걸 보면 이런 사이비 종교 때문에 비롯된 게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한참 좀 잠잠하다가 최근에 보면 이렇게 우리가 이제 부분적으로 이 사이비 종교와 관련된 그런 신도들이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게 꽤 많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뭐냐면 결국은 아마 그 독자적으로 다들 이제 그 성경 해석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좀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의 어떤 집단 생활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결국 이렇게 비참한 어떤 범죄를 저지르는 행태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보면 지금 최근에 벌어진 사건들이 꽤 많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한 종교 차원에서도 상당히 그렇죠. 좀 유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살해를 저질렀던 이 부부 박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목사라고 자청했지만 정상적인 어떤 목사의 어떤 과정을 겪은, 그러니까 제도권에서 인정하는 그런 종교인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물론 선과 악의 구분이 있고 제도권에서는 인정하는 또 악을 몰아내는 의식은 있죠. 전문가들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직접 취재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성경에 그렇게 때리라고 애들 잡기가 있으니까 잡기를 쫓아내기 위해서 애들을 39대씩 때려야 된다고 해서 그렇게 때리고 파리채를 때리고 그랬거든요. 순식간에 가버리면서 그냥 기도만 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죽은 자도 살아났으니까. For the most part, the exorcists are humble. They pray. They're very calm about how they go about praying the ritual. They believe in the importance of modern science, and they work with psychiatrists and psychologists. 얼마 전에 앤토니 호킨스 주연의 그 구마의식을 주제로 한 영화를 직접 제작을 했던 사람인데요. AP통신에서 기자로 일했던 매트 바글리오의 음성 방금 들으셨습니다.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제도권에서의 구마의식이라던가 선과 악을 구분하고 악을 몰아내는 것은 분명히 이들의 이야기와는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소식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죠.